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사회복지사 1급 과정을 함께하고 있는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1-1-9강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저번 시간에 수업했던 거 다 복습은 하셨죠? 예. 오늘은 나갈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아무리 바쁘더라도 복습은 하고 가야죠. 예. 그래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 배웠던 거 한번 기억 다시 한번 해봅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역시, 아동대상 프로그램의 어떤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분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리고 인지는 저절로 발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인간간에서 이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 그렇죠? 그래서 변화와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중요하다. 후천적 발달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식, 스키마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떤 거라고 했어요? 도식이라는 것은 인지의 기본적인 준거틀, 인지의 기본적인 기본 틀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식을 재구성하는 것을 뭐라고 했었어요? 적응이라고 했었고요. 적응에는 뭐가 있어? 동화와 조절과 평형 상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동화는 어떤 거라고 했었어요? 기존 도식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야. 그죠? 기존 도식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 동화. 우리가 뭐라고 해서 자연의 동화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동화입니다. 그래서 기존 도식 중심으로 통합하는 거 동화고요. 이거를 무슨 변화? 인지의 양적 변화라고 이야기했었죠. 조절이라는 건 뭐라고 했었습니까? 도식을 수정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기본적인 도식을 변경, 수정하는 것을 우리는 조절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거는 인지의 질적 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평형 상태에서 배웠는데, 평형 상태는 동화와 조절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어떤 적응 과정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래서 동화와 조절, 평형 상태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피아제의 한계점으로는 뭐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예, 문화, 그 다음에 인종, 그 다음에 교육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거기까지 수업 나갔었죠. 자, 오늘은 발달 단계를 이제 수업을 나가야 되는데, 인지 발달 단계. 이제 발달 단계가 우리 몇 번째예요? 기억나요? 제일 먼저 했던 것부터? 기억나요? 이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저절로 이렇게 나와야 돼. 이 선배 이렇게 하는 성의를 봐서라도.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프로이트. 자, 구, 항, 남, 잠, 생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나십니까?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 그래서 어디까지, 생식기는 어디라고 했어? 청소년기까지라고 했잖아. 발달 단계를 어디까지? 청소년기까지 제시한 분이 프로이트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은 어떻게? 전생에 대해서 다 있잖아. 그렇죠? 기억나시죠? 신자, 죽은 자, 친생자. 그렇죠? 예. 그래서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 자정체감, 친밀감, 자통합. 그렇죠? 이렇게 전생에 대해서 발달 단계를 제시한 분은 에릭슨이고요. 융은 어떻게 했어요? 아동기,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 있었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중년기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아들러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시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발달 단계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배우는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가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죠? 네 번째. 이 중에서 전생에 대해서 한 분은 두 분이시고요. 청소년기까지 부분적으로 발달 단계를 제시한 분은 누구였었습니까? 제일 처음에 프로이트였었죠. 그죠? 자, 그리고 누구냐면 피아제 역시도요, 전생에 대해서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우선 그거 기억을 해두고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성인기 이후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았다. 누구와 같아? 프로이트와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퇴행이라는 게 있다. 낮은 단계로 전환이 가능하다. 좀 있으면 이제 발달 단계에 대해서 배울 텐데 뒤로 후진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야. 퇴행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를 기초로 해서 형성된다.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간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전 단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윗 단계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겠고요. 그 다음에 발달 단계의 순서와 주요 특징은 개인차는 없다. 자, 중요한 겁니다. 순서와 특징은 개인차가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이죠, 단. 발달 단계별 성취 연령에는 개인차가 존재한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흔히 뭐 하는 애? 발달 단계는 똑같이 정해져 있지만 늦대는 애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늦대는 애가 있고 빨리 가는 애도 있고 늦대는 애도 있고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서와 특징은 개인차가 없어 정해져 있지만 뭐에는 발달 단계별로 개인차는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나오는데 우선 이거를 기억을 해줘야 돼요. 우선 단계별로 특징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암기할 수 있을까라고 이 선배도 공부를 할 때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다. 우선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기억이 오래 남아요. 간단하게. 이게 어떤 것이다. 무작정 그냥 여기 특징만 외우면 여러분들 하다 보면 헷갈려. 공부하다 보면. 왜 그러냐면 우리 8과목이잖아. 그 내용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딱 보다 보면 헷갈려. 어떻게?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특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암기하는 게 좀 오래 갑니다. 그래서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선배는 이해를 해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았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고, 나 바쁘니까 그냥 외울 거야. 그러면 그냥 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 못 져요. 자, 어찌됐든 이 선배는 간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설명을 해주고 수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발달 단계가 이제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를 따서 감, 전, 부, 형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예. 흔히 뭐라고 외우냐면 감전, 우리 그 전기 넣는 거 있죠. 전기 오는 거.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외워요. 시험 볼 때. 그래서 외우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기억한다라는 거 정리해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영유아 단계죠. 영유아 단계를 거쳐 청소년기까지만 발달을 제시하고요. 그렇죠? 네, 성인기 이후에는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기억해 둡니다. 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감각운동기 때 특징으로 대상연속성 획득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상연속성이라는 것은 대상이 시야에서 사라져도 존재한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예? 엄마가 잠깐 없어졌어. 그래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돌아온다라고 믿는 것. 알겠죠? 간단하게 그렇게만 기억해 두고 있으시면 돼요. 대상이 시야에 사라져도 존재한다. 그렇죠? 엄마가 우유 타러 갔는데 반드시 내 시야에 없어졌지만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 라고 믿는 거를 대상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목적지향성입니다. 목적지향성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행동하는 거지요. 그런데 아주 복잡한 게 아니라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뭐, 우유를 먹기 위해서 움켜쥐는다든지 아주 단순한 행동, 단순하지만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하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목적 지향성 행동을 하는 거 감각운동기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감각운동기의 하위 6단계. 이게 여러분들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순서대로 우선은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반사기 다음에 1차죠. 예. 반사기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뭡니까? 3차. 그죠? 네, 3차. 그 다음에 통찰기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 1, 2, 2, 3, 통. 알았죠? 자, 순서대로 기억을 해두는데, 이거를, 그래도 어떤 것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것이라는 거. 반사기라는 것은 반사 운동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반사 운동 뭔지 알죠? 쥐기라든지 이제 빨기, 공갈적 같은 거 빨고 그렇잖아. 이렇게 쥐기, 빨기 운동을 여러분들 반사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1차 순환 반응기라고 하죠. 이때 대상 연속성 획득한다고 하는데 이 대상 연속성은 여러분들 이 선배가 설명을 해줬고요. 1차 순환 반응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순환이야. 여러분들 지하철 순환선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돌고 도는 거.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를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순환 반응기라는 것은 같은 행동을 반복을 하는데 어떤 거를 반복을 하느냐면 자기 신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 신체, 손가락 같은 거, 아이들 같은 거 딱 어린아이 보면은 엄지손가락 잘 빨죠. 그죠? 왜 빨어? 좋으니까. 그죠? 빨면 어떻게? 좋아. 좋으니까 또 빨아. 빠르니까 또 좋아져. 좋으니까 또 빨아. 계속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반복하죠. 이렇게 반복 행동을 하는 걸 순환 반응기라고 하고요. 이때는 뭐야? 자기 신체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기 신체를 가지고 하는 건 1차 순환 반응기야. 알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가 2차 순환 반응기인데 그러면은 2차도 순환 반응 계속해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신체에서 있죠. 자기 신체에서 이제 그 조음이 대상이 밖의 사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래서 자기의 신체 밖의 어떤 사물로 확장하는 게 2차 순환 반응기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이들 장난감 있죠? 장난감. 이제 딸랑이 같은 거 주워주면 딸랑딸랑 합니다. 그럼 웃고, 좋으니까 다시 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니까 또 좋아. 그러니까 또 딸랑딸랑. 딸랑딸랑 하니까 또 좋아. 그럼 또 딸랑딸랑.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반복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2차 순환 반응기는 자기 신체 밖의 사물을 가지고 어떤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거를 2차 순환 반응기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차 도식의 협응기라고 하는데 도식은 그냥 쉽게 인지한다라고 생각하세요. 예. 협응기라는 건 협자에 기억해도 같이 반응한다. 협동할 때 협자죠. 같이 반응하는 거야. 이때부터 의도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같이 반응한다라는 거는 딱 했을 때 여러분들 좀 감 잡는 사람들은 빨리 감 잡았을 거야. 어떤 신체와 사물을 같이 하겠구나, 이렇게. 뿐만 아니라, 2차 도식 협응기 때는요, 2차 도식 협응기 때는 복수, 그러니까 팔이라든지, 손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수의 신체 기관을 이용해서 복잡한 목적 행동을 수행합니다. 좀 더 복잡한 행동을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팔다리를 이용해서 기어간다라든지, 이렇게. 알았죠? 그래서 복수의 신체 기관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목적 행동을 수행하기도 하고요. 신체와 사물을 같이 인지합니다. 신체와 협응이야. 신체와 사물을 같이 인지해. 같이 인지해. 그래서 신체와 사물을 의도적으로 새로운 상황으로 재구성합니다. 복잡해요? 그냥 여러분들 신체와 어떤 사물을 같이 협력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렇게 기억해두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 자기가 좋아하는 딸랑이가 있었어. 그래서 그 딸랑이를 잡기 위해서 내가 내 발로 기어가.
기어가서 그 사이에 있었던 뭐 이제 엄마가 이제 뭐를 갖다 놨다든지 의자를 있다든지 아니면 뭐 유모차가 있으면 그거를 치우고 아니면 넘어뜨리고 딸랑이를 쟁취한단 말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떤 복잡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의도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시기가 2차 도식의 협응기입니다. 이해됐죠? 네? 2차 도식의 협응기. 그 다음에 3차 순환 반응기야. 목표지향적 행동을 한다. 목표지향적 행동을 한다라는 건 위에서 얘기했어요. 어떤 걸 하는지. 그래서 3차 순환 반응기라는 것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그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막 이때부터는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떤 자기가 반복한 행동보다는 계속해서 어떤 실험적 사고에 열중합니다. 자기가 안 한 것들, 새로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동합니다. 알겠죠? 그런데 왜 순환 반응이야? 왜 순환 반응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잖아. 왜 복잡한 행동을 하고 실험적 사고를 하는데 왜 반복적이야?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아이가 북을 쳐, 북채로. 그러니까 어떻게? 둥둥둥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니까 어때요? 좋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아이가 손바닥으로도 한번 쳐보는 거야. 둥둥둥. 그래. 와,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은 거야. 이제 뭐라도 쳐봐. 이제 옆에 밥이 있는데 밥상 위에 젓가락이 있어. 젓가락으로도 한번 쳐보는 거야. 둥둥둥. 이것도 좋은 거야. 저기 숟가락이 있어. 숟가락으로도 한번 치는 거야. 이것도 좋은 거야. 이렇게 어떤 실험적 사고가 나타나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 행동을 합니다. 실험적 반복 행동. 이게 언제 나타나는 현상이야? 3차 순환 반응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렇구나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 외울 것까지도 없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이 선배가 하는 거, 그냥 듣고, 그런 거구나.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다? 감각 운동기에 있다라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았죠? 자, 그 다음에 통찰기입니다. 통찰기. 감각 운동기 하위 6단계의 가장 마지막 단계 통찰기입니다. 통찰기. 상징적 표상이 나타나죠. 제일 먼저. 상징적 표상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 표상. 눈앞에 없는 거죠. 눈앞에 없는 상상하는 거야. 상상한 거를 이미지로 나타내는 거야. 이미지 뭔지 알죠? 사진같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심상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눈앞에 없는 어떤 사물이나 상황 등을 마음속으로 이제 상상한 것을 이미지로 나타난 거. 상상한 것을 이미지로 나타난 그걸 상징적 표상이라고 합니다. 기억해 둘 것은 이 상징적 표상에서 전조작기 넘어가면 상징적 사고로 바뀌어요. 그죠? 상징적 표상에서 상징적 사고. 사고라는 건 뭐야? 생각하는 거지. 그냥 이미지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야.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거야. 상상한 거를. 알았죠? 그래서 이미지에서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발달합니다. 전조작기에서는. 자, 우선 이야기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대상연속성을 획득한다. 대상연속성이라는 건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작 능력인데, 조작 능력이라는 것은 행동하기 전에 있죠. 자기가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이런 생각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을 조작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행동하기 전에 미리 생각하고 생각할 것을 반복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우리는 무슨 능력이라고 한다? 조작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여섯 가지가 감각 운동기의 하위 6단계야. 하위 6단계.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다? 감각 운동기에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꼭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 전조작기입니다. 유아기 정도 되겠죠? 영어하기에서 이제 유아기 정도 되는데, 자, 간단한 거 넘어가죠. 언어 발달은 당연한 거겠지요. 이제 말이 조금씩 이제 트고 엄마 아빠도 하고요. 좀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까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상징적 사고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상징적 표상에서 여러분들 감각 운동기 때는 표상인데 상징적 사고야. 상상했던 거를. 알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 자아중심적이다라고 나오는데 자아중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누구만 생각하는 거, 자기만 인식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거.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 못하는 걸 자아중심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자아중심적 사고가 나타나는 건 전조잡기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물환론적 사고인데 물환론적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물에도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인형을 자기 진짜 동생처럼,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살아있는 것 같이 행동을 하지요. 이게 바로 물환론적 사고예요. 알았죠? 예. 기억해 두고. 자, 그 다음에 전환적 추론입니다. 전환적 추론. 전환적 사고라고도 하고요. 전환적 추론이라고도 하고요. 상상한 거지, 상상하는 거. 사건과 어떤 다른 두 가지 사건이 서로 연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한 가지 예를 들어서, 5살 된 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2살 되기, 3살 되기 자기 동생이 이제 있어. 근데 이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으니까, 언니지, 여동생이니까 언니가 아이, 저거 지나가다가 팍 꼬꾸라져가지고 무릎 팍 깨져버려라.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진짜 이 여동생이 지나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서 무릎팍이 콱 깨져버렸어. 그래서 막 피가 나. 여러분들, 이 언니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그런데 이 언니는 5살 배기 이 언니는 저거 내가 생각해서 저런 일이 발생을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무슨 사고라고 한다? 전환적 사고, 전환적 추론이라고 하는 거야. 즉 사건과 사건 사이에 연관이 없어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여기 사람인 생각해야 돼. 인공할 때 사람인 공사하는데 공자 생각해. 그래, 사람이 공사로 만들었어. 인공론적 사고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들, 자기가 인간중심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물이나 현상들을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람들이 공사했어. 사람들이 만들었어. 알겠죠? 이런 어떤 사물이나 자연 현상들이 또 하나, 이런 사물이 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사물이나 자연 현상, 현상들이 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 사고. 이걸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인간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지는 모든 것들은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걸 인공론적 사고입니다. 알았죠? 예.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가 나한테 비치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만드는 거야.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달 같은 게 이제 팍 보름달이 떴어. 그러면 내가 나의 갈 길을 어두우니까 비춰주기 위해서, 달이 비춰주기 위해서 저건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고. 이걸 뭐라고 한다? 인공론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리고 실제로는 꿈이 실제라고 믿는 거야. 그리고 직관적 사고입니다. 직관적 사고는 보이는 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거야. 보이는 대로.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양한 면을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다양한 면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딱 그 사람이 한 가지만을 보는 그런 사고를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참 유연한 사고죠. 이거는 어른이 돼서도 이렇게 보는 그런 분들이 간혹해서 보여요. 한 가지만 보는 거. 한 가지만.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면을 볼 수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사람을 딱 보고 판단할 때는 보통 몇 년, 1년 이상은 봐야 돼. 1년 이상은. 근데 처음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나한테 코드가 맞고 나 이 사람,
막 이런단 말이야. 아, 술 잘 먹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나하고 너무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이게 무슨 사고야? 직관적 사고야. 한 가지만 면을 보고, 술 잘 먹으면 다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거를 직관적 사고라고 합니다. 보이는 대로 대상을 판단하는 것. 보이는 것만 보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 한 가지만 보고 대상을 판단하는 것. 이걸 직관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가역적 사고. 가역, 우리 역주행이라고 하지. 역주행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되돌아가는 거지. 되돌아가는 거. 되돌아가는 것을 가능하지 않다라는 얘기야. 되돌아가는 게 가능하지 않아. 무슨 뜻일까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 방향에서만 생각하는 거야. 사람이 있죠.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으면은 이제 뒤돌아다 보고, 대발바도 보고, 이제 한번, 내가 뭐를 잘못했네, 이렇게 꼼꼼히 살펴봐야 되잖아. 그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질 못하는 거야. 한 방향에서만 보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냥. 쭉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올리 직진. 뭐를 못해? 되돌아보지를 못해. 이걸 무슨 사고라고 하는 거야? 비가역적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시작이야. 시작. 시작인데 이 보존 개념을 획득하는 거는 구체적 조작기예요. 알았죠? 예, 구체적 조작기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보존 개념은 다 배웠을 거예요. 과학 시간에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똑같은 컵을 두 개를 놓고서 물을 똑같이 놔. 그러면은 모두 다 이거를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이제 다른 컵으로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물량이 틀려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잖아. 그렇죠? 그걸 보존 개념이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지만 구체적 조작기 때는 그게 완성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보존 개념. 보존 개념이 시작은 전조작기고요. 획득은 언제야? 구체적 조작기 때야. 알겠죠? 자, 그래서 보존 개념이 시작한 때는 전조작기다라고 기억을 해두고요. 타율적 도덕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맹목적 도덕성이라고도 해요. 이거는 부모가 규칙을 정해. 그래서 이건 무조건 따라.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타율적 도덕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규칙 정하는 거. 그러니까 자식들은,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 맹목적으로 복종해야 돼.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타율적 도덕성에서 여러분들 구체적 도덕기 때는 자율적 도덕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자율적 도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협의하에 규칙을 제정하는 거야. 자, 우리 이거 하자. 요거는 지키자고 이렇게 부모와 자녀가 바뀌는 거야. 알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구체적 조작기 때 바뀌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자, 위에서 자아중심 쪽에서 봐봐. 자아중심 쪽에서 요거 기억해 두세요. 중심 쪽에서 벗어나는 거야. 그래서 탈중심화로 옵니다. 구체적 조작기 때. 그 다음에, 기억해 둘 거, 비가역적 사고에서 가역적 사고로 바뀌죠. 그렇죠? 자, 이렇게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감각운동기에서 전조작기로 올 때, 그 다음에 전조작기에서 구체적 조작기로 올 때 바뀌는 것들, 이걸 주목해서 잘 기억해둬야 돼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온단 말이야. 알았지? 예, 그렇게 기억해두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체적 조작기 보도록 합니다. 우선, 논리적 사고라는 건 뭔지 알죠? 논리적 사고, 이거 뭐 아니까 넘어가고요. 인지 능력이 급상승한다. 구체적 조작기 때부터 인지 능력은 전 시간에도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가역적 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되짚어 보기도 하는 거야. 알았죠? 되짚어 보고 뒤돌아도 보고 이게 되는 게 언제예요, 여러분들? 구체적 조작기고요. 조합기술이란 건 뭐예요? 사칙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숫자로 하는 것들. 그렇죠? 숫자를 조작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조합기술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획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목화, 분류화라고 하는데 분류한다라는 얘기야.
분류한다라는 얘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형태나 어떤 색상이나 무늬나 크기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사물들을 속성에 따라 이제 나누는 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거를 분류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상하 개념 같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와 부분의 어떤 관계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이 요식입니다. 유목화 분류화를 통해서. 알겠죠? 자, 이렇게 유목화, 분류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고요. 서열화라는 건 뭐야? 서열화라는 건. 서열화라는 건.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을 서열화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긴 것부터 나열해라. 짧은 것부터 나열해라. 그렇죠? 키 작은 애들부터 일렬 횡대로 서, 종대죠. 종대로 서,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능력을 서열화라고 하고요. 언제 발생한다? 구체적 조정기 때 발생이 아니라 획득한다. 자율중심화라는 거 얘기했었죠. 언제? 이때 자중심적 사고에 자기밖에 모르는 거에서부터 그런 것에 벗어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조망수용 능력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 이거를 탈중심화라고 하고요. 이 능력을 뭐라고 한다? 조망, 수용,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이 획득되고요. 그 다음에 타율성 도덕성이 자율성 도덕성으로 한다. 다율성 도덕성이라고는 어떤 거다? 상호 합의하에 제정되는 거다. 알겠죠? 자, 요렇게 구체적 조작기까지 정리해 둡니다. 나중에 있죠. 이거 인간 발달 단계에서도 이게 또 나와요. 같이 접목시켜서, 접목시켜서 나오니까 확실하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12세 이후부터니까 여러분들 어떤 아동기에서 청년까지, 청소년기까지 이런 해당이 되겠죠. 제일 먼저 이제 추상적 사고가 나옵니다. 추상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겁니까? 어떤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도 스스로 어떻게 되는 거야? 추론하는 거야. 추론하는. 스스로 생각하는 거야. 자료가 없어도. 이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추상적 사고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체적 자료가 없더라도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추상적 사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설 연역적 사고라는 건 뭐냐? 가설이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이제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 그냥 생각해서 한 거잖아. 만든 거잖아. 그래서 상상을 통해서 뭐 하는 거?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거. 연역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 원리에서 구체적 원리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상상을 해서 어떤 가능한 조합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능력.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거는 어떠냐면 항상 문제에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내가 만약 뭐뭐뭐시 한다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나와. 항상 그래서 가설 연역적 사고에서는 뭐가 나와야? if가 나와. 만약. 알겠죠?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알겠지? 내가 만일. 그래서 만약 가설 연역적 사고. 그 다음에 체계적 조합적 사고.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는 것은 여러분들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고가 발생했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런데, 이 사고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방법들을 생각하는 사고야. 알겠죠? 이해되셨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뭐라고 한다? 그거를 체계적 조합적 사고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자, 보세요. 자, 우리, 전조작기 때는 자중심적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 조작기 때 탈중심화로 바뀌어요. 그렇지? 그래서 상대방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또 어떻게 돼? 자기중심적으로 또 바뀌어요. 청소년기 때 사춘기를 겪으면서 엄마 아빠 생각하고 동생 생각하고 오직 뭐밖에 없어. 자기밖에 생각 못 하잖아. 그렇죠?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자기중심적 사고라고 하고요. 청소년기 때 다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정리를 우선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정리를 해뒀고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변해 가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확실하게 암기를 해둬야 됩니다. 어렴풋이 암기해두면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장에서 헷갈리면 어느 정도 그냥 헷갈리면 문제가 어떻게 돼? 문제 못 풀어. 틀려. 수제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완벽하게. 자, 여기까지 발달 단계에 대해서 살펴봤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4의 문제네요. 전생의 발달을 다루고 있다. 아니죠? 청소년기까지 발달 제시했고요. 옳은 거 고르는 거. 자, 그러면은 옳은 거 1번은 틀리고. 자, 2번. 발달 과정에서 자기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기대화 아직 배우지 않았죠? 앨리스라고 기억을 해두세요. 앨리스. 3번. 성인 대상 프로그램의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성인 대상이 아니라 아동 대상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3번까지 틀리고. 4번.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아동은 성인의 직접적인 가르침이 없이도 인지 구조가 발달한다. 저절로 일어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부모의 간섭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2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지요. 14회 문제.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것. 15회 문제고요. 발달 단계의 순서는 문화와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발달 단계는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어요. 특징, 발달 단계와 그 다음에 특징은 똑같이 나타난다라고 했었고 속도가 조금 다르다라고 했었어요. 늦대는 아이들이 있다. 자, 그럼 1번에 다르게 나타난다가 아니라 순서는 같게 나타나는 거니까 21번에 1번이 틀렸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인지 구조는 각 단계마다 사고의 방식이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감각기, 감전은 구시대, 형벌이다. 형식기까지 다 다르게 나타났었고요. 질적으로. 그 다음에 인지 발달은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동화와 그 다음에 조절에 대해서 나갔었고요. 4번. 상위 단계는 바로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고 하위 단계를 통합해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각 단계는 내부적으로 일관된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하나의 완전체이다. 맞는 문구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옳지 않은 것 1번입니다. 순서와 특징은 다 똑같다. 다르지 않다. 자, 그 다음에 22번 봅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2차 도식의 협업은 감각 운동기에 나타난다. 제일 먼저죠? 맞죠? 예. 감각 운동기 2차 도식의 협응, 감각 운동기 6단계 기억을 해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대상 연속성 개념은 감각 운동기에 나타난다. 맞죠? 자, 보존 개념의 획득. 이거 꼭 기억해두라고 했어요. 시작은 언제고, 획득은 언제고. 획득은 전조잡기다. 전조잡기 때는 시작이죠. 획득은 구체적 조작기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 나왔네요. 자, 서열화와 유목화의 개념의 획득은 그렇지. 구체적 조작기 맞고요. 추성적 사고는 언제라고 했어? 형식적 조작기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2번에 3번이 되겠죠. 23번. 피아제의 감각 운동기의 발달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옳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15회 문제입니다. 대상을 특징에 따라 분류한 감각운동기 때니까 제일 처음이죠. 감각운동기. 그렇죠? 대상에 따라 분류화, 유목화 언제야? 모르겠어요? 구체적 조작기. 대상을 연속적으로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뭐? 서열화. 구체적 조작기. 자, 대상의 질량 혹은 무게가 형태 및 위치에 따라 변화해도 보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획득. 보존 개념 획득. 구체적 조작기. 대상 연속성을 획득한다. 언제? 제일 처음 감각운동기. 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조합기술을 획득. 구체적 조작기. 자, 23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23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제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제의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6회 문제입니다. 인지 발달은 동화 기제와 조절 기제를 활용하여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다. 맞죠? 자, 인지 발달은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감전은 구시대의 형벌이다. 맞고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옳지 않은 거. 구체적 조작기 때 추상적 사고는 여러분들 언제라고 했어요? 형식적 조작기. 그렇지? 정답. 그러면 3번이 되겠고요. 4번. 인지 발달은 개인 환경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이뤄지는 적응 과정이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5번 상위 단계는 이전 하위 단계를 기초로 형성되며 하위 단계를 통합한다. 아까 나왔던 문구하고 똑같죠. 자, 그 다음에 24번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5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피아제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옳은 거. 자, 1번. 전생애의 인지 발달을 다루고 있다. 언제까지? 형식적 조작기, 청소년기까지. 그러면 1번 틀렸네. 자, 2번. 문화적, 사회, 경제적, 인종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고요. 추상적 사고의 확립은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이다. 계속 나오는데 추상적 사고는 여러분들 형식적 조작기, 그렇죠? 청소년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인지는 동화 조절의 과정을 통하여 발달한다. 맞죠? 자, 그러면은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자, 5번 뭐가 틀렸는지 봅니다. 전조작적 사고 단계에서 보존 개념 획득 언제라고 했어? 구체적 조작기. 그렇죠? 자, 여기까지 피아제 그 인지 발달 이론에까지 다 마쳤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풀어볼만 하죠? 그렇죠?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겠죠? 그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렇지? 너무 어떻게 복잡한 것, 구체적인 것까지는 여러분들 파고들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가. 알았죠? 자, 이렇게 기억해 두고요. 자, 여러분들 장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한번 꼭 복습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반복해서 이제 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모두 파이팅!